최순실이 미얀마 대사도 검증되지 않는 자기 사람으로 바꿨다고 들었고요. 그 K타운 사업까지 관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K타운 관련된 그 ODA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최순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이분이 궁금증을 올리셨고 그분하고 통화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순실이 뭐 이런저런 ODA 사업에 개입했다는 뉴스를 지난주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좀 헷갈렸어요. ODA 사업이 뭐길래 그걸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거냐? 예, ODA 이게 공적 개발 원조 말인데요. 공적 개발 원조? 예,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진행 과정 보면서 눈먼 돈이 참 많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건데요. 맞아요. 대기업 돈이라든가 정부 예산 이게 최순실 주머니로 들어간 게 많았죠. 그랬죠. 오늘은 ODA 사업이 어떻게 최순실 먹잇감이 됐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왜 최순실은 노렸는가? 네. 사업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요? 올해만 2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네. 한 해에 2조 7천억 원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원조해 주는 게? 네, 작년보다 3천억 원이 늘어난 액수인데요. 어허. 이 돈이 전 세계 60여 개 후진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 ODA 사업은 크게 유상 원조, 무상 원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상 원조는 뭡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차관이고요. 또 무상 원조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예. 외교부 산하에 이 코이카라고 있거든요. 있죠.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코이카. 예, 여기가 무상 원조의 대부분을 하고요. 다른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기도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다 통틀어서 후진국, 개도국에 주는 예산 총액이 2조 7천억 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원조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잘만 쓰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인 없는 돈이다 이런 생각이 컸는데요. 그래서 최순실이 이 돈을 노렸고 그 결과 이 문제로도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적지 않은 돈입니다. ODA 사업 예산. 방금 주인 없는 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들여다보니까 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던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비판이 많았던 ODA 사업이 바로 새마을운동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이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천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 여러 형태로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지원한 농업 동물 자원 개발 사업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그렇죠. 농어촌 공사가 이 나라 농촌에 양계장이라든가 양어장 이런 것들을 지어줬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해 현지를 다녀온 분 김은파 씨의 말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양계장을 지을 때 이제 날씨가 좀 덥고 그런데 환풍 같은 게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닭들이 좀 병에 걸려서 죽어서 닭은 이제 전혀 없는 상태였고, 양어장도 보가 이렇게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고치지를 못해서 뭐 그런 것도 물이 비어있는 보도 몇 개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분 증언에 따르면 겉모양은 있는데 그 안이 내실이 없다는 얘기군요. 모양으로 지어놨다는 얘기군요. 예, 그 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돈은 사실상 낭비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낭비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사례는 널리고 널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어서 이번엔 캄보디아라고 가보죠. 캄보디아엔 그 우리가 건설해준 도로 또 병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가보면요. 대부분 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현지를 점검하고 온 최은정 씨의 이야기 들어보죠. 예. 앙코르와트 우회도로 건설을 했었는데 그게 막상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고 도로 주변에 막 먼지도 날리고 그런 걸 좀 저희가 봤어요. 의료시설 같은 것도 지어줬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가보면 건물이. 왜 비어 있지? 그러면 그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지인. 근데 그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비를 쓸 줄 몰라서 못 쓰고 있대요. 그럼 뭐예요? 도로를 지어줬는데 도로는 안 쓰고 있고 네. 병원 지어줬는데 그 병원은 운용할 의료인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회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어줬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의료시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전에 앙코르와트 주변인데요. 예. 이게 저 유명한 문화유적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해 줬는데 예. 원래 도로만 쓰고 이 도로는 쓰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놓을 때는 보통 사전 수요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막무가내로 이 건설한 때문일 겁니다. 그런 조사 없이. 그렇죠. 일단 우린 놔줬다. 이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아까 인터뷰한 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현장 점검을 다녀오셨어요? ODA 사업이 별다른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 목적의 감시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ODA 사업 감시 전문 시민단체인데요. 발전대안
피다의 한재광 대표 이야기 들어보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사실은 국내에 쓰는 거는 홈페이지라도 알 수 있고 많이 알 수 있는데 해외에 쓰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모르고 믿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정부가 이거를 잘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잘 게시를 하거나 알려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작년에 처음으로 게시를 했는데요. 39개의 공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 항목이 13개인데요. 그것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감시가 안 되면 사전에 예산 할당할 때 누가 통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ODA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올해 ODA 사업에 참여한 곳이 모두 42개 기관이거든요. 예. 이들이 하는 원조 사업을 모두 계산해 보니까 1,300여 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1,300여 개나 되는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이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있기는 있는데요. 예. 원조 사업의 이런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꾸려져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성대 이태주 교수의 설명입니다. 예. 1년에 그냥 서너 번 서면회의하고 1년에 한 번 얼굴이나 보고 형식적으로 다 정부가 하는 일 그냥 박수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이 되니까 정부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3조 원을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획을 하고 집행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좀 범정부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모든 부처가 자기 부처 입맛대로 나눠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야,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눈먼 돈이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이게 눈먼 돈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노렸던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ODA 생리라든가 취약점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노출도 잘 되지 감시도 않고 있고요. 잘 안 되고. 따라서 이 돈을 집행하는 쪽만 잘 구워 삶으면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다고 봤겠죠. 그래서 코이카 이사장도요. 최순실이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 코이카라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무상원조 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셨죠? 국제협력재단. 그렇습니다. 예. 올해만 이곳에서 ODA 예산 8,500억 원을 집행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사장이 교체가 됐는데 원래는 임기가 다 돼서 중임하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경질이 됐는데요. 얼마나 갑자기 됐냐면요. 르완다 대통령을 만나러 출장길에 올랐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 출장을 가 있는 중에? 그렇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죠. 그 가가메 대통령이 또 중요한 사람이고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 약속을 잡았고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본인이? 네네. 그래서 그 미팅을 며칠 안 남겨두고 취소한 거죠. 그 황당하네요. 더 황당한 것은 이 후임자 공모 과정이기도 합니다. 후임자 어떻게 공모했길래요? 공모 과정에서 이 특정인이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했는데요. 이런 말이 심지어 경쟁 후보자에게 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후보자 이야기 들어보죠. 예. 그때 들은 얘기는 코트라 출신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네. 5월 5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 동계? 그 소문을 동기가 그 아침이었고 오후에 공모가 났다니까 한번 응모를 해봐라 하면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공모를 했던 거죠. 코트라 출신이 후임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리가 파다했다. 그렇죠. 결과는 그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문대로 코트라 출신 현 김인식 이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분이 최순실과 연관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역시 최순실의 독일 인맥이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미얀마 대사로 심은 유재경 대사도 최순실 독일 인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최순실이 독일에 살던 시절에 함께 있었던 이 공통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군요.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 결국은 최순실이 ODA 사업 개입하는데 장애물 될 만한 것들은 없애고 그렇습니다. 인적 인프라를 깔아놓았다. 이렇게 그렇죠. 논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군요. 네. 예, 최순실이 ODA 사업을 통해서 취득한 돈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까? 규모가 큰 게 미얀마 K타운 건설 사업이었는데요. 특검은 이 사업에서 최순실이 최소 10억 원 정도의 사익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 거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사업의 예산만 760억 원이었기 때문에 중단되지만 않았다면 이 가운데 상당액을 가로채 갔을 걸로 보입니다. 중단되지 않고 만약 계속 진행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빼먹었을까요? 모든 단계가 이권입니다. 건축 입찰 단계라든가 또 물품 조달 단계, 또 소프트웨어 구축 단계, 시설 운영, 국제회의 유치
이렇게 원하는 과정에 모두 개입할 수 있었겠죠. 아하. 관련 회사 지분에 참여하는 수법이 이번에 밝혀졌고요. 예. 심지어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이권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 이런 기획을 쿠킹이라고 하더군요. 쿠킹? 요리한다 할 때 그 쿠킹이요? 그렇습니다. 그쪽 세계의 은어라고 하는데요. ODA 사업이 될 만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아이템으로 기획서 제출할 것부터 하는 걸 쿠킹. 그렇습니다. 다시 이태주 교수의 설명 들어보죠. 중간에 일종의 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사업들을 만들고 찍어 놓고 또 업자까지 뭐 내정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업자한테 사전에 그냥 이런 사업들을 맡겨버리는 내정되는 이런 것들이 뭐 부패의 고리인 거죠. 그 쿠킹이라는 게 부패의 고리의 시작 단계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ODA 상대국이요. 그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뇌물이라든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아프리카의 코리아 에이드 사업 있죠. 예. 이 사업도 이런 식으로 사전에 쿠킹이 된 겁니다. 기획이 된 거예요. 예, 한 장짜리 기획안으로 정부를 움직였는데 그 결과 다음에 ODA 예산이 마감이 됐는데도 예. 그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코리아 에이드 예산이 잡히기도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관심 사안이다라는 한마디만 있으면 그대로 시행이 된 셈이에요. 그렇죠. ODA 사업이 근본적으로요.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철학이 없이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의 의중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 새마을운동 ODA가 딱 그 경우입니다. 예, 오늘 최순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ODA 사업 얘기를 정말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이 ODA 예산 노린 거는 대기업 돈 빼앗아간 것과는 차원이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르재단과 정유라에 들어간 삼성돈은 사기업의 돈이지만 ODA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요. 그렇죠. 성격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더욱이 과거 우리가 못 살던 때 선진국에 졌던 빚을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에게 그대로 되갚으려는 과정에 개입해서 돈을 가로챈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악질적이죠. 후진국의 미래를 저당 잡은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사회의 여러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면서 오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